보이시는 화면처럼 저도 를 시작을 했을 때 20년도 4월에는 한 달에 120불,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정확히 2년이 지난 22년도에는 6,329불, 한 달에 872만 원을 벌었었다가 그 다다음인 6월에는 31,010불, 한국 돈으로 4,270만 원으로 크게 뛰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께서 를 했을 때의 수익을 보여드리면 여기 페이지 뷰라고 써있는 곳에 2220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2200명가량의 해당 글을 봤다는 뜻인데요. 옆에 수익을 보시면 2021원입니다. 처참하죠? 2200명이 방문을 했는데 2021원 번 거예요. 비슷한 페이지 뷰일 때 이건 어떻게 나오냐? 이건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수익인데요. 보시면 페이지 뷰는 약 2170 정도로 랑 비슷하죠? 근데 수익은 해당 날짜 기준으로 전날 수익이 137달러가 나왔습니다. 하나로 18만 8천 원 정도네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같은 방문자 수 대비 거의 90배 수준의 수익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수입에서 매달 1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차를 볼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지겠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수입에서 매달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부동산 투자라는 방법도 있고, 배당주를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방식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 둘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하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리스크 없이 월에 최소 5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온라인 부업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작년 12월 기준 본업 이외에 부업도 함께하고 있는 소위 엔잡러가 무려 6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잡코리아랑 알바본에서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89%가 엔잡을 하고 있거나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치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일 다니는 사람들 중에 89%는 회사 외에도 제2의 수익을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직장인들의 월급이 요즘 물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부업 일거리를 찾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부업에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벌어본 결과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블로그 부업을 위주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른 부업도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블로그 부업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시작할 때 들어가는 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부업을 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모아둔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무자본 혹은 소자본 부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번째, 한번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도 블로그를 시작을 했을 때 20년도 4월에는 한 달에 120불,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정확히 2년이 지난 22년도에는 6,329불, 한 달에 872만 원을 벌었었다가 그 다다음인 6월에는 31,010불, 한국 돈으로 4,270만 원으로 크게 뛰었잖아요. 이건 블로그를 계속 해보시면 알게 될 텐데 블로그의 특성상 내 글이 한번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만 잠깐 돈이 벌리고 끝이 아니라요. 내 글이 남아있는 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들어오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금 같은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늘 알려드린 것 전부 다 제가 직접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골라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줄여서 쿠파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글 마지막에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쿠팡 파트너스는 일종의 제휴 마케팅이에요. 내가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를 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내가 블로그에 남겨놓은 쿠팡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 사용자가 24시간 안에
무엇이든지 구매만 하면 결제 금액의 3%가 나에게 수수료로 떨어지는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남겨놓은 글 하나의 방문자 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가 그 글에 남겨놓은 쿠팡 링크를 클릭하게 될 거고, 그 중에 누군가 구매를 하면 또 계속해서 나에게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런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실제로 저희 친누나 쿠팡 파트너스 계정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누나는 쿠파스 글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전에 써놨던 글에서 계속해서 월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쿠파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쿠팡 파트너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쿠팡 파트너스 메인 페이지거든요. 이제 회원가입을 눌러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이제 가입을 할 거예요. 근데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쿠팡 아이디를 이용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뜨거든요. 보통은 쿠팡 아이디가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팡 계정을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할 건데, 만약에 쿠팡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버튼 있죠? 클릭을 하셔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인증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셨으면 다시 이렇게 뜨거든요. 메인 페이지로.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정으로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내려면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제공하는 이거를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개인 사업자 세금 계산서 미제공은 이제 간이가세라는 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인데도 이제 간이가세인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 여기 세금 계산서 미제공 체크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근데 보통은 쿠팡 파트너스를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을 클릭하면 돼요.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사업자 대부분이 없을 테니까,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쿠팡 계정이 이미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직원분 계정을 갖고 와서 지금 로그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체크 눌러주시고요. 필수, 이 선택은 마케팅 목적이니까 무시하시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다음 누르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을 할 때 웹사이트 목록이라고 해서 이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개인 사이트를 갖고 있어, 아니면 내가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를 어느 채널에 홍보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링크가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할 거면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만약에 이제 어플이 있다, 어플로 난 쿠팡 파트너스 홍보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 URL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어플을 만드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지금 이거 블로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블로그 혹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승인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페이지에 게시된 파트너스 링크나 배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을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주소로 입력을 했잖아요. 이 네이버 블로그 제가 이게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스크린샷 예시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 예시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수 요청을 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내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다음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입이 완료됐으면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간별 리포트에서 일별 실적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클릭은 몇 건이고 구매 건수는 몇 건이고 막 합산 금액, 수익 이렇게 나오는 거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링크 생성이 있어요. 상품 링크. 내가 여기서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 125만 원은 좀 비싸긴 한데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링크 생성을 클릭을 해서 이 링크 있죠, 이 URL을 복사를 해서 내 블로그 글에 올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채널에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뭐 HTML 뭐 아이프레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 형태로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간편 링크 만들기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제품의 링크를 갖고 이제 URL로 이제 홍보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 방식 있죠, 간편 링크 만들기. 쿠팡 파트너스는 내 쿠팡 링크만 들어오기만 해도 24시간 안에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구매를 하면 저한테 돈이 떨어져요. 3%.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링크로도 줄 수 있어요. 그냥 쿠팡 파트너스 홈으로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 링크 있죠, 이 링크를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제가 만약에 블로그에 올렸어. 그래서 사용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여기서 뭐 식기세척기에도 뭐 캡슐 막 이런 거 샀어요. 그럼 돈이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제품 링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쿠팡만 방문을 해도
근데 물론 첫 번째 방식도 똑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제품의 타겟팅을 이용해서 링크로 이제 구매하는 방식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돈이 들어와요. 첫 번째 방식도. 두 번째 방식은 내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딱히 없어, 블로그가 방문자가 많아, 이럴 때 두 번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시면 쿠파스 가입은 끝난 거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딘가에 내 쿠파스 링크를 남기면서 홍보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쿠파스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디에 쿠파스 링크를 남겨야 할까요? 쿠파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말 많은데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댓글에 링크로 남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유튜브 편집하고 제작하고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내 쿠파스 링크를 남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그냥 아무 글이나 쓰고 쿠파스를 남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내 일기를 쓰고 쿠파스 링크를 남겼어요. 그럼 일단 아무도 내 블로그에 안 들어오겠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남겨놓은 쿠파스 링크를 클릭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내 일상글을 보다가 갑자기 쿠팡 쇼핑이 하고 싶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쿠파스의 핵심은 쿠팡에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탄커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썼다고 쳐볼게요. 방탄커피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글을 쓰고 마지막에 쿠팡 링크를 남겨놓는다면, 일단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 글이고 내 글을 읽으면서 방탄커피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쿠팡에 들어가서 재료를 보거나 관련 상품을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시로 만개 레시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올리면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쿠팡 링크를 남기잖아요. 전환율이 매우 높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쿠팡 파트너스를 어떤 블로그에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서 두 번째 온라인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이버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이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내 블로그 글 중간에 네이버가 광고를 달아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형식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동력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최소 10배 이상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기자단, 체험단이 있어요. 먼저 기자단은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자처럼 글을 써주고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과 원고를 가지고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험단인데요. 체험단도 말 그대로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을 해보고 리뷰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사실 기자단이나 체험단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만 운영하시면 꽤나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과 내 블로그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글자 수가 1000자 기준 10,000원 정도가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블로그 지수가 높거나 해서 많이 받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에 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니까 사실상 돈을 버는 거나 다름없긴 하거든요. 네이버 기자단이나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소에 다양한 상품에 관심이 많고 체험하고 리뷰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놀러 갈 곳인데 체험단 신청해서 무료로 체험하고 리뷰만 남기면 되니까 일석이조겠죠. 반면에 내가 활동적인 걸 즐기지 않거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리뷰형 글쓰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놀러 다니는 게 힘든 성격인 분들이 방문형 체험단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겠죠. 제품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지만 포스팅 가이드라인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적기가 힘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버 블로그는 저품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저품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품질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블로그가 더 이상 검색 결과에 뜨질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 뜨지도 않는 블로그에 기자단이나 체험단을 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애드포스 수익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키워왔던 네이버 블로그가 저품질을 당해버리면 하루아침에 수익이 끊기는 건 물론이고 저품질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 아이디는 한 사람당 3개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번 다 저품질을 당했다? 그럼 이제 가족들 계정을 구해야 하는 그런 애매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네이버에 종속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품질을 당할 수도 있고 수익도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애드센스 블로그입니다. 실제로 제가 3년간 7억을 벌기도 했던 온라인 법 중 하나인데요. 애드센스 블로그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라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구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로 내 블로그에 구글 광고를 달아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형태인 거죠. 쉬운 예시로 버스 광고판에 광고를 달아주면 버스 회사에서도 광고 수수료를 받겠죠? 그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들어간 사이트를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 광고들도 떠 있고 클릭을 해서 링크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팝업 광고까지 뜨는 걸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이 광고들을 보고 클릭할 때마다 사이트의 주인은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대박이죠? 근데 이 애드센스 블로그가 왜 좋냐면 일단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똑같은 수익 구조인 애드포스트와 비교했을 때 최소 10배가량 차이가 나요.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께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했을 때의 수익을 보여드리면 여기 페이지뷰라고 써있는 곳에 2220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2200명가량의 해당 글을 봤다는 뜻인데요. 옆에 수익을 보시면 2021원입니다. 처참하죠? 2200명이 방문을 했는데 2021원 번 거예요. 비슷한 페이지뷰일 때 애드센스 수익은 어떻게 나오냐? 이건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수익인데요. 보시면 페이지뷰는 약 2170 정도로 애드포스트랑 비슷하죠? 근데 수익은 해당 날짜 기준으로 전날 수익이 137달러가 나왔습니다. 하나로 18만 8천원 정도네요. 물론 이분의 경우에는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같은 방문자 수 대비 거의 90배 수준의 수익 차이가 나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애드포스트는 추천 자체를 안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해당 수강생분 자세한 수익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저희 수강생분 인터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애드센스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 수익도 함께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드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에 한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 최대 7천만 원까지 벌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애드포스트였으면 월 7천만 원 절대 못 벌었겠죠. 이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에서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이고 두 번째는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나만의 플랫폼인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우선 티스토리 블로그의 장점은 네이버와 거의 동일해요. 다음 아이디만 있으면 아주 쉽게 무료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대신 단점은 역시나 다음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티스토리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워드프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다음, 구글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라는 게 아직 한국에서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전 세계 사이트의 42% 이상이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기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워드프레스는 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갑질을 당할 걱정도 없고 내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워드프레스 하지 왜 네이버나 티스토리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워드프레스의 단점은 딱 2가지입니다. 워드프레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단점들도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초반 월 2만원가량의 서버비가 들어간다. 두 번째,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껴진다. 워드프레스는 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비 개념으로 매달 2만원가량의 서버비가 들어가요. 뭐 서버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만원이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서버비라고 하니까 겁먹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나 구글 서비스 결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서버라는 걸 이용한 것에 대한 요금인 거예요. 아무튼 월 2만원가량의 서버비가 부담스러워서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월 2만 원이면 정말 거의 무자본 사업에 속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료인 티스토리 블로그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벌리는 걸 확인하신 후에 워드프레스로 갈아타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에서는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를 다 포함해서 수익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워드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는데요. 티스토리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워드프레스로 넘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티스토리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워드프레스를 넘어왔던 것처럼요. 근데 아무래도 매달 나가는 서버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료인 티스토리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티스토리 기초 무료 강의를 제공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티스토리 강의만 따로 찾아서 또 여기저기서 헤매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무료 강의 보시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점.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껴진다. 정확히는 높다가 아니라 높다고 느껴진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블루오션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튼 워드프레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낯설다 보니까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시도를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미 해결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제가 유튜브에 무료 강의를 10편에 걸쳐서 워드프레스의 A부터 Z까지 정말 상세하게 풀어놨잖아요. 하루 정도만 시간 내셔서 그것만 다 보셔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금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실제로 제 무료 강의를 듣고 보이시는 사진처럼 하루 42달러, 26달러, 53달러 등 충분히 월 100만 원을 넘기신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드프레스의 단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수강생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도요, 무료 강의만 듣고 월 600불까지 버신 후에 유료 강의로 넘어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퇴근 후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부업 3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첫 번째, 쿠팡 파트너스. 두 번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애드 포스트, 기자단, 체험단 등의 활동. 세 번째,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여기에는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가 있었죠.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부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요, 바뀌는 건 없는데 나만 계속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바로 실행해 보시면 월에 50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버실 수 있으니까요. 꼭 진짜 좀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매달 100만 원까지도 아니고 50만 원 정도만 더 벌어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절대 처음부터 하루 2시간, 월 1000만 원 이런 거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욕심내지 마시고 월에 50만 원이라도 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힘을 빼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